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현수 차장께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부들이 어쨌든 지금 같이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같이 동행을 했을 테니까 네. 지금 이제 병원에 있고 그들끼리 긴급 회의를 열었고 현재는 의료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 내일 긴급 의원총회라고 했나요? 네, 의원총회를 열고 뭐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도 약간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향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조금 전에도 긴급 최고위 결과 알려드렸지만 부산대병원에 머물러 있는 이제 당 지도부가 먼저 최고위를 열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한 거고요. 지금 서울에 있었던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가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후에 다시 한번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의 경과 설명을 듣고 당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네. 이재명 대표 상황과 맞물려서 아마 향후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를 내일 국회에서 열릴 비상의원총회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또 전달을 하고 이재명 대표 상황도 전달을 하면서 당내 상황이 이러하니 향후 이제 총선과 관련된 일정 또 당무와 관련된 일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비상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도 일정을 취소했지만 다양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가려고 하는 인사들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민주당 내 혁신계로 불리는 그 원칙과 상식 모임도 당초 오늘 모여서 논의를 한 뒤에 내일 최후 통첩 성격의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며 그런 일정을 모두 보류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총선이 D-99일 이 영상은요.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이제 어제가 2024년 새해 첫날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여기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입니다. 현충원 참배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현충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뭐 저거는 일정이 없던 거죠. 우연치 않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짧게 이렇게 악수 인사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저 두 사람이 나눌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서로 그냥 새해 덕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의 인사를 하고 어제 저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난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 이렇게 향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로 공격을 당한 것이죠. 이 영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예방해서 서로 인사를 하는 그 영상이고요.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어제 모습만 봐도 양당 대표가 저렇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인 것이 오늘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기자들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피습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본인과 어제 분명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덕담을 주고받았던 사이인 지금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피습을 받고 갑자기 급하게 헬기로 이송돼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아마 좀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앞에서는 저는 어떤 음모론이나 어떤 정치적 해석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여러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장을 내겠지만 지금 상당히 당내 분위기도 충격과 혼란 속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제1야당의 대표고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7석인가요? 거대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9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흉기로 목 부위에 공격을 당했다. 이것이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총선이 물론 아직도 99일이 남았지만 이런 총선의 뭐랄까 표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피습이 된 다음에 예. 그 보수 지지층들이 똘똘 뭉쳤어요. 결집을 했군요. 결집을 하고 아.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예. 피습된 다음에 그 깨어난 다음에 대전은요, 뭐 대전은요. 이런 이야기를 아. 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보수층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수층에 유리한 쪽으로 나왔었는데 예. 이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피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절차들이 지금 정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여야에 그다음 오늘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까지도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원래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다음 주부터 원래 법원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휴정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번 주까지는 재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주 월요일이 1월 8일인데 네. 위증교사죄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돼가지고 아. 작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 나갔는데 예. 다음 주에는 무려 일주일에 3번 재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재판부에서 뭐 재판 일정을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내로 그 재판 일정 조정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재판이 또 이제 계속 연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은 역시 법조인답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그 재판도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이 흉기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총선 전에 관전 포인트는 이것이었죠.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위증교사에 대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은 그때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만큼은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각 결정문에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번 4월 10일 총선 전에 어떻게든 재판 결과가 1심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흉기 테러 이 공격으로 인한 4월 10일 총선 전에 이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다음 주에요. 예. 월요일은 위증교사 재판이고요. 그다음에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대장동 재판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이제 금요일엔 또 공직선거법 재판이고. 선거법.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건 결국은 뭐 이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저렇게 피습당한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술이 그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술이 잘 끝나가지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럼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우리 서민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재판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흉기 공격이 됐고, 네네. 근데 지금 이 용의자라는 60, 70대 남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하물며 본인의 뭐 이름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을 했을까? 그 의도가 궁금한데 이 용의자가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서민 교수님은 그러한 부분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의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전혀 지금 짐작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이제 뭐 미리 속단해서 야 니들이 그랬지 않냐라고 지지자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제 볼썽싸놓은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저기 병문안도 한다 그러고 뭐 이제 쾌유를 빌었다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좀 약간 뭐 비난 같은 거 좀 중지하고 그러면 좋겠고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에 나가기 저기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료진의 이제 그 소견에 따라서 뭐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야 사실 좀 재판을 이걸로 좀 지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의료진의 소견, 이게 더구나 수술을 이제 했던 부산대 병원의 이 소견에 따르는 게 지금 이제 뭐 정치적 유불리 떠나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